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18개월 동안의 횡보에서 마침내 벗어나고 있다. 잠재적으로 다음 탑 구간은 1조 1000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트 시장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의미있게 이루어지게 될 상황, 그렇게 알트 시즌이 펼쳐지게 될 상황,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시 총 2주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2016년과 2019년 뿐이었고 이 두 번 모두 알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졌다. 좋은 신호가 너무 많다. 기대감을 가질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 12월이 2주가 남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간 차트에서는 매우 약세를 보여주는 캔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알트 시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 알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부터 제대로 한번 움직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2125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1900달러까지 조정되더라도 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음 저항선은 내년 1분기에 3400달러에서 3800달러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여전합니다. 24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 이 같은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인데 분석가 크립토로버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상단 저항만 깨지면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2500달러 부근의 저항을 일단 뚫어내면 3500달러까지 열려있고 이후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도 차트적으로는 기대해볼 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건은 비트코인의 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강도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MACD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이더 BTC 차트에서도 몇 년 동안 이어진 추세 지지라인이 지켜지고 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 단계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시장은 여전히 크게 저평가돼 있고 이더리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강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JP모건은 아예 대놓고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서버렸습니다. JP모건은 내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더리움 EIP4844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암호화폐 생태계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 특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도 늘고 레이어2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추가 임시 데이터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반감기 등의 상승 재료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뭘 알고 하는 소린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소린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의미 있는 퍼포먼스 전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이더리움 3데이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포착됐다라며 이 시그널이 확정되면 아마도 이더리움은 2150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고 이건 아주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3,500달러를 향한 잠재적 랠리를 앞두고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급등을 한번 했고 매도 물량 소화하면서 가격 후퇴해주고 이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3,5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이 2,3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쏟아내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에이다가 조정을 받을 경우 지지라인으로 0.51달러, 이후에 0.7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0.51달러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0.72달러 랠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는데, 다시 말해서 추가 후퇴를 하더라도 이건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고 이후 경로는 이미 세팅돼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가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일간 차트와 3데이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1개에서 4개 캔들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건 카르다노가 추가 상승 추세를 재개하기 전에 단기 하락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12일 정도 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번에 단기 대응 목적으로 에이다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역시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카르다노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0.633달러를 최고가로 기록했다. 거래량도 이때 이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크립토와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4%가 에이다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에이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70% 넘게 급등한 에이다, 카르다노 역시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온체인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파이 라마 데이터를 보면 카르다노 기반 프로젝트에 예치된 자산 총가치 TVL 규모가 4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22년 3월 3억 2,6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던 그때보다 1억 달러 이상 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설명했는데, 카르다노가 0.6달러 위에서 거래되는 것은 황소 세력이 꿈꿔왔던 것이다. 큰 저항 장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 주요 장애물은 0.8달러에서 1달러 사이인데 에이다가 빛을 낼 수 있는 창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지만 확실히 이더리움 경쟁 그룹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 전반에서 바라봤을 때도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폴리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폴리곤 매틱은 다음 주 중에 리얼월드 에셋과 기관 채택 관련 중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건 폴리곤 생태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폴리곤에 대한 많은 관심을 키울 것이다. 폴리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폴리곤,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리얼월드 에셋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체인링크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체인링크가 새로운 기반을 다지면서 매우 건전한 통합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체인링크는 12달러에서 13달러 구간을 리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달러를 향해 계속 상승하기 전에 이 통합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추가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바이 더 딥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 잘 잡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바네크가 굉장히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는데,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솔라나가 확장성 로드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적다.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은 경쟁자인 솔라나에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솔라나는 시총, 디파이 예치 자산 총액, 액티브 사용자 수에서 3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리플, 솔라나 이런 순서로 시총 랭킹이 짜여져 있지만 이게 내년에 BNB와 리플을 제치고 시총 3위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꽤나 전폭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 ETF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바네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관들 가운데 한 곳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종목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솔라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어쩌면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솔라나 현물 ETF까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시세는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적인 가치와 시세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종목, 단연 리플을 꼽을 수 있고, 이에 못지않은 종목을 꼽자라면 비체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비체인 홀더분들 적잖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체인이 드디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작용해왔던 저항선을 일단 뚫어냈습니다. 이게 특히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횡보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별다른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 이 상단 저항 돌파 지지까지 잘 해내줄 경우에는 의미 있는 반등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체인은 이미 실생활에 적용돼서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비체인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명품 얘기입니다. 명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위조품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체인은 모든 제품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진품을 입증하는 꽤나 신선한 방식을 제시했고, 이게 루이비통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품 정보 추적뿐만 아니라 주류,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현해냈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면면이 되게 화려한데,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PwC를 비롯해서 BMW,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 유니콤, 르노그룹, 상하이가스,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약세장 기간 동안 거의 심정지 상태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하나 등장을 해줬고, 이게 지지까지 잘 확인을 해준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비체인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추가적인 리서치 꼭 빡세게 진행하시고 차트적인 흐름도 잘 챙기시면서 진입 시점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더불어서 강력한 유틸리티적인 성격, 이미 입증된 시장의 평가, 하지만 여전히 개판인 시세, 이런 걸 보여주는 비체인도 최근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가 비체인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는데, 3주 차트를 기준으로 채널 상단 저항을 이미 돌파를 했고, 1차적인 목표는 0.7달러, 2차적인 목표는 1.2달러, 3차 목표는 1.9달러, 그리고 궁극적으로 2.3달러로 향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뭔가 갈 길이 아직은 엄청 많이 멀어 보이지만 2025년 정도에는 이 정도 숫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XRP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전망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XRP 아미는 진짜였고 그들은 리플 생태계와 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XRP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의외의 멘트를 제시하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기업이 갤럭시 디지털이었고, 이 양반 역시 이더리움 띄우기에 거의 몸빵 수준으로 나섰던 인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의 기관 투자자가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제시한 것은 분명 괜찮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수 타이밍을 알려준다라고도 알려진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나름 XRP에 대한 찬가 성격의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존 디튼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양반은 리플 소송이 시작됐을 때 XRP를 매수했다. 이제 가격이 대폭 할인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특히 소송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 절반이 XRP 시장을 떠났는데 나는 이걸 일생일대 기회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XRP를 매수했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솔라나를 인수한 것과 같은 이유로 XRP를 매수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특히 XRP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자본이 움직인다, 굉장히 심플하다, 이런 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양반의 경우에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진짜 엄청 많이 띄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XRP를 지금도 홀딩하면서 XRP의 의미에 대해서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정말 뭔가 벌어지기는 벌어지지 않을까, 이건 진짜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적 맥락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루 전에 짚어봤던 이슈와 맞닿아 있는 건데, 리플의 최대 후견 기업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의 SBI와 또 사우디 아람코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이를 통해서 결국 석유 자원 등에 대한 토큰화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럴 때 채택될 블록체인으로는 SBI가 밀고 있는 리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이미 석유 기업 페이먼트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지어서 보면 이게 또 내용이 재밌습니다. 리플은 이미 2019년부터 태국 최대 규모의 석유 기업 PTTEP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걸 중재하던 태국 시암은행이 B2B 형식으로 리플 시스템을 사상 최초로 결제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리플의 1차적이자 궁극적인 유틸리티는 국경 간 송금 정도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평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강력한 메타로 자리를 잡았고, 이미 JP모건과 시티뱅크 등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리플 역시 홍콩통화청과의 CBDC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유 기업과의 결제 파트너십은 석유 자산에 대한 토큰화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아졌고, 이걸 지금 SBI와 아람코가 쿵짝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플랜은 다 정해진 게 아닐까, 이렇게 XRP가 $10를 향해서 날개를 다는 시기도 결국에는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뭔가 살짝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크 디펜더는 주간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XRP는 0.62달러에서 0.66달러 사이에 압박을 받았다. 2주 안에 결정적인 돌파가 임박했다. 0.6649달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 위로 올라서면 환상적일 것이다, 판타스틱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XRP가 상단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2주 안에 돌파가 이뤄질 경우에는 0.9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달러의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현실화되면 아주 많이 무척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미디어 크립토 베이직의 경우에는 익명의 분석가 ABS의 분석을 토대로 XRP가 월간 차트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상승 깃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XRP는 2165일째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SEC 소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리플이 SEC를 상대로 얻어낸 약식 판결 결과는 암호화폐 업계에 충격을 줬는데, 지금 월간 차트의 상승 깃발 패턴에서 XRP는 삼각 수렴을 거치고 있고, 저항 돌파 이후 신고점 돌파 도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슈적으로는 소송 상황이 내년 2분기 전후로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차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주간 차트를 보나 월간 차트를 보나 비슷하게 긍정적인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